이게 참 환자들이 한번 하고 나면 이건 효과가 완전 드라마틱하게 좀 나오는 편입니다. 원장님 혹시 여태까지 네. 봤던 환자 수가 한 아. 만 명 넘으실까요? 저희가 차트가 10만 명, 11만 10만 명, 요? 네, 11만 명 이렇게 있어요. 와. 근데 그러면 진짜 거의 뭐 살아있는 어떤 어. 임상 맞아요. 임상 보고서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환자분들이나 다양한 분들 만났죠. 직접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을 봤을 때 이제 3040 세대 여성분들이 여성분들. 네,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일단은 제일 많은 포션이 아무래도 3040이랑 이제 5060 요 두 군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40대 중반이기도 하고 이제 30대, 40대 분들이 이제 피부 고민으로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일단은 오시는 이유가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성향이 이제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부과로 오지는 않고 이렇게 실 넣는 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필러 넣는 거 좋아하시거나 지방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리닉이나 성형외과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제 성향은 좀 아무래도 너무 인위적이거나 인공적인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3040 세대들도 이제 저랑 성향이 맞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3040 세대들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피부도 예전 같지가 않기도 하고 20대에는 뭐 피부 관리를 안 해도 금방금방 좋아지고 뭐 뾰루지 나도 금방 회복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30대 40대가 되면서 임신 출산도 하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시간들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피부도 많이 손상되어 있고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오시는데 제가 3040들이 제일 많이 하는 몇 가지 시술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은 저출력 방식의 레이저 토닝이랑 재생 성분들을 넣어주는 비타민 재생 관리나 피부 재생 관리를 제일 많이 하세요. 이제 보통 3040 세대들이 얼굴에 뭐 기미나 잡티나 뭐 검버섯이나 흑자나 없는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다 있어요. 다 있는 이유가 이게 그냥 열심히 관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노화가 되다 보면 멜라닌 세포들이 얼굴에 쌓여 있기도 하고 특히 임신 출산 같은 걸 경험하면서 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피부 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미도 많이 생기고 흑자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애들 때문에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누적된 이런 멜라닌 세포들이 얼굴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연하게 좀 피부가 맑아지고 싶기도 한데 레이저는 무섭고 그 다음에 아플까봐 걱정되고 그리고 또 일상생활이 좀 가능하면서 좋아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고출력 말고 저출력으로 은은하게 피부를 재생해주는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게 레이저 토닝이랑 비타민 재생 관리 이 두 가지예요. 뭐 토닝은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쌓여있는 멜라닌 색소들을 레이저로 이렇게 잘 쪼개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질 형성 세포들이 걔네들을 밖으로 쭉쭉 빼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밖으로 빼내고 그 상태에서 자기 피부에 맞는 좋은 성분들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피부 톤이 떨어지는 분들은 비타민 C를 좀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히알루론산 같은 거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영양분이 부족한 분들은 EGF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레이저만 탁탁탁 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 가능한 부드러운 레이저로 안 좋은 것들은 밖으로 좀 빼내고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좋은 성분들을 넣어주고 근데 이거 넣어주는 거는 이제 병원마다 의료진마다 좀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 기술 빼고 넣고 요걸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시면 피부가 좀 맑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티를 안 내면서 어느 순간 갔더니 피부가 좋아져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능하면서 하는 시술 요걸 제일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30, 40대가 피부도 변곡점이 있는 시기예요. 한참 젊은 시기긴 하지만 우리도 근육도 좀 쇠퇴하는 시기가 있듯이 피부에도 좋은 영양분이 많이 빠지는 시기가 30, 40대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몸도 관리하고 해도 기본적으로 피부 자체에 콜라겐도 조금 합성량보다는 분해되는 양이 많아지기도 하고 엘라스틴도 좀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장품 바르듯이 좀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합니다. 이름은 부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을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 타입에 따라서 조금 피부가 꺼짐이 있고 콜라겐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콜라겐을 넣어주는 주베룩이라는 시술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감이 부족하신 분들은 우리가 흔하게 물광이라고 하지만 히알루론산에다가 피부 재생 성분들을 혼합돼서 얼굴에다가 직접 넣어주는데 넣어줄 때는 물론 기계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아주 미세한 바늘 같은 걸로 아프지 않은 선에서 이렇게 피부에다가 직접적으로 표피를 지나서 진피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를 넣어주면 우리가 부족했던 영양분을 직접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거나 아니면 먹는 거를 통해서 넣어주는 포션보다 더 다이렉트하게 피부에다가 영양분을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들을 하게 되면 짧게는 한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이렇게 피부가 재생이 되고 이게 특징이 이제 필러나 지방처럼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덩어리가 딱 들어가서 막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콜라겐을 자극시켜주고 수분감을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 시술 많이 하십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시술들이 30, 40대가 되면 결이 변해요. 선이 좀 도드라지고 꺼짐이 생기면서 이 골격이, 윤곽이 이렇게 좀 많이 무너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지니까 이제 팔자도 좀 생기고 이제 입가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이렇게 균일해야 이제 우리 피부가 예뻐 보이긴 하는데 이게 굴곡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당겨주는 시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레이저 리프팅은 뭐 이름은 뭐 울세라도 하고 슈링크 유니버스도 있고 더블로, V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큰 메커니즘은 이제 초음파를 피부에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자극을 주면 겉은 건드리지 않고 속에만 열을 전달을 해가지고 피부를 타이트닝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흐물흐물한 오징어에다가 약간 열을 좀 주면 이렇게 쫄깃쫄깃해지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피부에다가 열을 전달해주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쫄깃쫄깃해지면 피부가 이렇게 탁 달라붙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으니까 이건 자주 할 필요는 없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면 흘러내리는 것들이 피부에 딱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 시술할 때도 부담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통증도 마취 크림을 충분하게 바르면 수면 마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리프팅을 이제 30, 40대에 미리 딱 잡아놓는 역할로 많이 하긴 하십니다. 30, 40대가 되면 이제 성인이라고 생각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 젊은 20대처럼 여드름이나 뾰루지 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몸이 로딩이 많이 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의 리듬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다음날 여과 없이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포진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여드름이나 민감성 피부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레이저가 좀 자극이 되고 조금 강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로 LDM이라는 고주파 재생 관리를 하시면 피부가 많이 안정화되거든요. LDM은 말 그대로 레이저는 아니고 관리의 일정 부분이긴 한데 이 초음파나 고주파를 아주 은은한 정도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피부 밑에서 열이 전달되면서 손상된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재생 성분들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이 유도되면서 이 민감했던 피부나 홍조나 결이나 여드름 흔적 같은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레이저처럼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아프지 않고 그다음 피부가 안정화되는 시술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30, 40대인데 조금 민감하고 트러블이 나신 분들은 레이저보다는 LDM 같은 고주파 재생 관리를 한번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드라마틱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루비 레이저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결혼 전에 한번 이렇게 얼굴에 있는 기미나 잡티나 주근깨를 치료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삶이 바빠서 얼굴에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이렇게 크게 뭐 검버섯도 아닌데 검버섯처럼 있거나 점이나 뭐 사마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피부과에 시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피부과에 한번 오셔서 조금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한번 딱지를 얼굴에 만든 다음에 떨어뜨리는 시술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점처럼 지지지 태워서 빼는 게 아니라 좀 피부를 안정화시키면서 과하지 않게 약간 문신 같은 걸 제거하는 느낌으로 피부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살짝 내주면 딱지가 생긴 다음에 한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훅 떨어지면서 피부가 맑아지면 이건 효과가 완전 드라마틱하게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표피 있는 색소라든지 눈에 띄게 좀 진한 색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자주 올 필요 없이 그냥 루비 레이저나 색소 치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얼굴에 한번 깨를 터는 느낌으로 한번 터는 시술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환자들이 한번 하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좋은 피부가 딱 노출되니까 너무 만족해하는 시술이니까 루비 레이저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들 30대, 40대 힘드셨죠? 이게 삶이 바쁘고 자기를 챙길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특히 임신, 출산 같은 걸 하면서 피부가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인 치료가 아니라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자기한테 맞는 합리적인 치료를 의료진과 상의해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 시기가 30, 40대이거든요. 나중에 노화가 진행되는 걸 예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문제성 피부 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자기를 위한 시간을 좀 찾으셔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환자분들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